이렇게 이제 타이트엔드에 대한 얘기까지 맞춰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인맨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태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이슨 피터스, 타이론 스미스, 조 스탠리, 조 토마스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조 토마스는 또 만장일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피터스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선수는 이 데케이드 기간 동안 이 필라델피아에서만 뛰었고 2004년에 데뷔한 이후 16시즌 동안 NFL에서 활약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무려 9번의 이제 프로볼에 선정이 됐습니다. 데케이드 기간 동안에 이제 6번의 프로볼 선정이 됐고 퍼스트팀 올 프로에도 이제 2번이 선정이 됐는데 제일 놀라운 건 보통 이런 스탯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이제 드래프트 어떤 상위 순번에서 좀 지명이 된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는 이제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데뷔를 한 선수입니다. 약간 연습생 신화를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피터스는 뭐 저희가 그 필라델피아 리뷰를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명예전당 첫 턴에 들어갈 것이 유력하다는 현지의 평가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최근에는 좀 기량이 하락하면서 일단은 팀을 떠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아직 새로운 소속팀을 찾지는 못했는데 뭐 이 피터스를 원하는 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선수가 분명히 그 클래스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팀에서 좀 뭐 커리어의 마지막을 보낼지 좀 궁금하고, 한 가지 더 그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우승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2017 시즌에. 뭐 저는 당연히 이 선수가 뛰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네. 이 시즌에 불운하게도 좀 시즌 아웃이 되면서 플레이오프 기간에서 뛰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뭐 우승 반지를 받기는 했겠지만 이제 자신이 직접 그 우승의 현장에 있지 못했다는 네. 게 이 피터스에게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같이 우승을 하더라도 내가 팀을 캐리했느냐 아니면 내가 버스를 탔느냐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라델피아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캐리를 한 건 맞는데 네. 아쉽게도 그 플레이오프만은 이제 그쵸. 버스를 탔다는 게 조금 피터스에게는 좀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왜 게임을 하더라도 뭐 내가 평소에 팀을 이제 캐리를 하다가 정작 우리 팀이 우승했는데 내가 죽었으면 그렇죠. 예, 그런 굉장히 좀 네. 아쉽지 않아요. 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클 4자리 중에 한 자리는 제이슨 피터스 선수가 차지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타이론 스미스입니다. 사실 이제 댈러스의 선수가 나오면 저희가 늘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어쨌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선수가 13년부터 19년까지 7년 연속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14시즌, 16시즌 이제 2번의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는데 이 선수는 데뷔 첫 해부터 주전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2011년 1라운드 9번째 픽으로 이제 댈러스에 왔는데 네. 댈러스가 2010년대에 이 오펜시브 라인을 1라운드에 굉장히 많이 뽑았었어요. 그렇죠. 뭐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드린 잭 마틴이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트래비스 프레드릭 네. 이런 선수들을 뽑으면서 이제 강력한 오라인을 구축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사실 대부분 다 터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로모 그리고 프레스캇과 뭐 좋은 시즌을 보냈었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제 올해는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받아왔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그 라인을 만드는데 거의 추춧돌과 같은 역할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뭐 일단 잭 마틴이나 그 프레드릭보다 먼저 팀에 왔었고 네. 이제 오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레프트 태클 선수니까 네. 뭐 아마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고 네. 뭐 아쉽게도 이제 최근에는 좀 잔부상에 시달리면서 조금 이제 결장하는 경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지만 위원도 그 한창 좋았을 때 이제 퍼스트 팀 올프로에 선정될 때만큼의 퍼포먼스와는 좀 다르다 이런 네. 평가를 또 하셨던 바 있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뭐 디마르코 머레이 그리고 이제 이지키엘 엘리엇 등 앞에서 이제 좀 길을 터주면서 이 선수들이 이제 이 오라인이 좀 평가를 받는 부분은 역시나 뭐 그 럼블락이나 뭐 큐비 프로텍션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차례나 러싱 리더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 선수도 이제 공헌한 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 스텔리 선수입니다. 나이너스에서 이제 데케이드 동안 뛰었고 제 영광도 아닌데 이 선수가 뽑힌 걸 보고 괜히 기쁘더라고요. 뭐 저희가 그 닮은 꼴 얘기를 네. 할 때 시청자분께서 이제 조 스텔리를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희가 그분께 상품을 또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네. 이 선수는 2007년 1라운드 픽 출신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13년여간 이제 나이너스에서 계속 뛰었고 뭐 런 블락킹에서 더 특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6번의 프로볼, 3번의 세컨드 팀 올프로 네. 뽑혔고 뭐 2번의 그 슈퍼볼 진출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반지는 얻지 못했지만 이 라이너스의 뭐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를 이끌어왔던 랩트 태클입니다. 네. 괜히 일단 뭐 뽑힌 게 남일 같지 않았던 조 스텔리 선수인데 이 선수 사실 그 오프필드에서 굉장히 좀 흥이 많은 선수라 그래요. 네. 뭐 저도 이제 이 스텔리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재밌는 영상들 몇 개 찾았는데 뭐 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노래를 또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은 영상은 라이너스의 이제 구장 안에서 이제 선수들이 모여서 뭐 뭔가 약간 뭐 단합회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싶은데 거기서 조 스텔리가 나와서 그 라이언 킹의 주제가죠. 그 하쿠나 마타타를 열창하는. 근데 이게 뭐 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굉장히 좀 유쾌한 그런 노래인데 무슨 오페라 무대에 선 가수처럼 굉장히 진지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또 더 재미있었고 네. 그 영상 속에서 리처드 셔먼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낄낄거리고 약간 비웃는 모습이 또 킬링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뭐 조 스텔리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구단 유튜브 채널에서 더 조쇼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스텔리 선수의 이름이 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조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서 만든 것 같은데 이 조 스텔리 선수가 그 구단 라커룸에 찾아가서 이제 그 나이너스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 스텔리가 이제 MC인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좀 유쾌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뭐 선수 뭐 지미 가로폴로에게 이제 노래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유쾌한 장면들이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뭐 김민재 아나운서도 사실 지금 아나운서의 이제 커리어를 살고 계신데 그렇죠. 뭐 이게 아마 관상학적으로 이제 그런 걸 좀 잘하는 얼굴이 아닌가 뭐 싶을 정도로 조 스텔리 선수도 굉장히 유쾌하게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뭐 그 영상도 찾아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를 하는 관상이구나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조 토마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데케이드 동안 뛰었던 선수인데 만장일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수가 뭐 클리블랜드의 철강왕 뭐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선수가 이제 2007년도 드래프트 1라운드 3번으로 이제 브라운스에 지명이 된 선수인데 이 선수가 2017년에 부상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단 한 번의 스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 진짜 개근상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가 그 암흑기 동안에 그래도 팀을 이제 떠받들어 줬던 뭐 정신적 지주이자 뭐 주춧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선수의 성적을 보려고 그 프로풋볼 레퍼런스에 네. 들어가지고 성적을 보는데 2007년부터 이제 2016년까지 그 보통 이제 경기 출장 수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16경기 출장, 16경기 선발이 쭉 써져 있는 거예요. 다 16, 16이에요. 그게 16, 16이 쭉 채워져 있고 2007년부터 이제 좀 기록을 살펴보면 10년 연속 프로볼에 선정이 됐는데 퍼스트팀 올프로에는 이제 6번이 선정이 됐습니다. 2010년대로만 한정을 해도 프로볼 7번, 올프로 5번이 선정이 된 어마어마한 선수고요. 09년부터 이제 15년까지 2012년을 제외하고 쭉 이제 올프로 퍼스트팀이었는데 그 2012년마저도 세컨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의 퍼포먼스가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저희가 아까 타이론 스미스를 얘기할 때 네. 이 라인맨의 성적은 어떤 동료 그 러닝백이나 뭐 쿼터백의 퍼포먼스로 이제 연동돼서 평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클리블랜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이제 스킬 플레이어들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올프로 그다음에 뭐 프로볼 선정 이런 거에 이렇게나 많이 됐다는 거는 뭐 역설적으로 조 토마스가 그만큼 또 위대한 선수였다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는 뭐 증거가 아닌가 싶고 네. 그 아까 PFR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거기 보면은 그 개인의 성적 밑에 그 플레이오프 경기 기록을 따로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조 토마스 선수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을 좀 보려고 이제 그걸 누르려고 했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 링크가 없어요.
근데 이거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기간에 못 나간 거죠. 그렇죠. 플레이오프에 브라우스가 한 번도 못 나갔기 때문에 네. 이 선수는 뭐 만장일치로 2010년대 팀에 뽑혔지만 플레이오프 경기는 한 번도 뛰지 못했던 그런 좀 비운의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NFL계 라이언 긱스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리그 경기는 뛰었지만 음. 월드컵은 나가지 못했던 라이언 긱스였는데 뭐 그런 비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 시즌이었던 2007년에 10승 6패를 팀이 기록을 하면서 위닝 시즌을 기록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위닝 시즌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플레이오프는 뭐 이제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이었고 네. 뭐 결국 이렇다 할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끝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 조 토마스가 은퇴를 한 이후에 베이커 메이필드가 나타났기 그렇죠. 때문에 뭐 조 토마스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좀 불운했고 뭐 이런 불운과 관련한 걸로 좀 다른 종목의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 6번의 퍼스트 팀 올프로가 이제 NBA에서도 이 퍼스트 팀 올프로 제도가 있잖아요. 네. NBA에서 6번 이상의 이 올프로에 선정된 선수가 18명이 있는데 17명이 우승 반지를 차지를 했고요. 우승 반지 차지하지 못한 유일한 한 명은 그 유타 재즈의 레전드 메일맨 칼 말론입니다. 네. 근데 이 선수도 사실 준우승을 3번이나 했으니까 뭐 조 토마스가 얼마나 불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뭐 좀 비교 대상인 것 같고 네. 메이저리그는 사실 이 올프로의 개념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올스타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올스타에 14번이 선정되고 리그 MVP에 2번이 선정된 선수가 있어요. 그 컵스의 어니뱅크스라는 선수입니다. 어니뱅크스. 네, 네. 미스터 컵스라는 별명을 가진. 근데 이 선수도 플레이오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데 멀리 안 가도 네. 마이크 트라우드 있잖아요. 아, 팀이 굉장히 약체인데 아, 그렇죠. 네, 뭔가 리그 최고의 선수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맞습니다. 가을과는 좀 거리가 네. 있는 팀의 이제 네. 선수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런 어니뱅크스 뭐 마이크 트라웃에 비견될 정도로 이제 불운했던 게 조 토마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제이슨 피터스 얘기를 하면서 이 선수는 이제 명예 전당이 확정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이 조 토마스 선수는 역대 최고의 라인맨을 뽑으라고 하면 반드시 뽑힐 선수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이 선수도 뭐 명예 전당에 뭐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태클 네 선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이슨 피터스, 타이론 스미스, 조 스텔리 그리고 조 토마스 이렇게 네 명의 선수를 살펴봤고요. 이제 태클을 살펴봤으니까 가드를 살펴봐야겠죠. 가드도 역시 이제 네 자리가 있었는데 자리 에반스, 로컨 맨킨스 그리고 잭 마틴, 마샬 얀다까지 이제 네 명의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 그 중에서 마샬 얀다 선수가 어나니머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 이제 자이리 에반스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예. 이 선수는 뉴올리언스에서 2006년부터 16년까지 뛰었고 이제 마지막 은퇴 시즌이었던 17시즌을 그린베이에서 보냈던 뭐 주로 라이트 가드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도 12년의 커리어 동안 9경기밖에 결장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연평균 15경기 이상을 뛰어줬던 뭐 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6번의 프로볼, 4번의 퍼스트 팀 올프로에 선정됐던 뭐 리그를 지배했던 선수입니다. 세인츠가 계속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잖아요. 2010년대 초반부터. 근데 그 계속된 플레이오프 출장을 할 수 있도록 팀에 좀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2009년에 그 드류 브리스와 함께 뉴올리언스를 우승으로 이끌면서 그때 이제 그 허리케인 때문에 도시가 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도시에 희망을 같이 줬었던 자이리 에반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로건 맨킨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05년도에 데뷔를 했었는데 이제 데케이드 기간 동안만 살펴보자면 10년부터 13년까지 그러니까 뭐 05년에 데뷔해서 13년까지 이제 뉴잉글랜드에서 뛴 선수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템파베이로 이제 옮겨서 14, 15 시즌을 뛴 선수입니다. 굉장히 좀 익숙한 행선지예요. 저도 이제 톰 브레디와 같은 커리어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네. 이 선수는 주로 레프트 가드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2005 드래프트 이제 1라운드 전체 32번으로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지명이 된 선수였고 10년대에 들어서 이제 5번의 프로볼 그리고 한 번의 퍼스트 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0년도에 그 퍼스트 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는데 이후 3년 동안 세컨드 팀 올프로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뭐 이 선수는 대학 때는 이제 레프트 태클로 뛰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프로에 와서는 뭐 벨리책 감독이 포지션을 바꿨고 네. 뭐 그게 뭐 신의 한 수가 되면서 뉴잉글랜드의 뭐 다이너스티를 함께 했었던 그런 레프트 가드였습니다. 예. 이 선수가 약간 좀 그 불운의 아이콘? 좀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선수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05년도에 데뷔를 해서 이제 13년도까지 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뛰었던 선수잖아요. 그 20년 동안에 반지를 6개를 만들어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인데 이 선수는 반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킨스가 오기 직전이었던 2004 시즌에 우승을 하고 네. 맨킨스가 떠나 2014 시즌에 우승을 했으니까 이 선수는 지금 패트리어츠 20년 왕조 동안 9년이나 있었거든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 있었는데 6개의 반지 중에 그럼 뭐 최소 2개, 3개는 이제 차지를 했어야 맞는 건데 그렇죠. 시기적으로 이제 공교롭게도 한 번도 우승을 못했고 셀러리캡 문제로 이제 벨리책 감독과 좀 이견이 있으면서 네. 결국 페이컷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말년을 그 템파베이에서 보냈는데 그 맨킨스가 템파베이로 넘어가자마자 뉴잉글랜드가 이제 다시 우승을 차지했고 맨킨스가 있었던 시기에는 그 일라이 매닝에게 당했던 2번의 슈퍼볼 패배만 있었습니다. 네, 전승준 포함 2번의 이제 패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벨리책 감독도 뭐 내가 데리고 있던 가드 중에 최고의 가드였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 그러면서 이제 반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 데케이드 팀에는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반지가 없어도 이 선수의 위대함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로건 맨키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잭 마틴 선수인데요.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 이제 14시즌에 데뷔해서 19년 현재까지 이제 뛰고 있는 이제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도 사실 저는 만장일치로 뽑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6시즌밖에 이제 커리어가 없는데 단 2경기만 결장을 했고 네. 뭐 리그를 데뷔 시즌부터 6시즌 동안 모두 지금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네. 4번이나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번도 이제 세컨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으니까 이게 뭐 지금 뭐 뛰었던 시즌은 다 올프로에는 뽑혔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루키로서의 적응기도 없었고 네. 뭐 슬럼프도 없었고 뭐 이렇다 할 부상도 없었고 뭐 완벽한 커리어입니다. 2014 드래프트 이제 1라운드 16번으로 전체 지명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팬들이 자니 맨지엘을 뽑기를 굉장히 원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뭐 댈러스와 이제 제리 존스 구단주가 결국 이제 잭 마틴 선수를 선택을 했고 뭐 그 선택은 결국 이제 틀리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조니 맨지엘이 뽑혀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팬분들께서 사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잭 마틴은 2018 시즌을 앞두고 무려 6년 8,400만 불이라는 뭐 규모도 규모지만 네. 초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NFL 선수로서 6년 계약이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댈러스 구단이 이 선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지 뭐 이 계약 규모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데케이드 기간 동안 뛰었던 게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짧기는 해도 뭐 임팩트라든지 누적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뭐 사실 뭐 라인이 누적이란 기록이라는 개념은 사실 희미하지만 어쨌든 보여줬던 퍼포먼스만 놓고 봐도 이 선수가 당연히 이 명단에 뽑힐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샬 란다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만장일치로 뽑힌 가드 선수가 되겠는데요. 레이븐스에서 이제 이번 데케이드를 모두 뛰었고 지난달에 13년간의 NFL 생활을 이제 청산을 하면서 이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2007 드래프트 이제 3라운드에 볼티모어에 지명이 됐던 선수였고요. 그러니까 총 8번의 이제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2번의 퍼스트팀 올플에 선정이 됐는데 그게 모두 이번 데케이드였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가드긴 하지만 때때로 라이트 태클로도 뛰기도 했었고 심지어 이제 은퇴하기 직전인 18, 19 시즌에도 이제 프로볼에 뽑힐 만큼 이 선수의 이 프로의식은 굉장히 좀 뛰어났습니다.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됐던 선수였고 그 뛰는 내내 정상급 가드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슈퍼스타라도 그 은퇴를 하는 마지막 즈음에 와서는 보통은 이제 기량이 하락하거나 뭔가 이제 주전자리에서 내려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근데 마샬 얀다는 떠나기 직전까지도 이제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뭐 2012 시즌에 이제 조 플라코와 함께 슈퍼볼 우승을 한번 차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은퇴 시즌이었던 2019 시즌에도 사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뭐 라마 잭슨의
등을 포함해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레이븐스였기 때문에 이 마샬 얀다도 두 번째 반지와 함께 좀 명예롭게 은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 이제 플레이오프 첫 판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그 꿈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얀다의 13년의 커리어 분명히 또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뭐 실력뿐 아니라 이제 훌륭한 워크 에이식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로 뭐 팀 동료 아니면 이제 리그 내에서도 항상 이제 평판이 좋았던 선수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지난 시즌에 라마 잭슨 그리고 마크 잉그램 두 선수가 모두 1000야드를 넘는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그 바탕에는 뭐 마샬 얀다를 비롯한 이제 라인 선수들의 공헌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이렇게 이제 4명의 가드 선수들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센터 자리에는 이제 두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알렉스 맥 그리고 모키스 파운시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먼저 이제 알렉스 맥 선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이번 데케이드 동안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그리고 애틀랜타 팰컨스에서 뛴 그런 선수입니다. 09년에 데뷔해서 이제 뛰었던 모든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던 선수가 되겠고요. 총 6번의 프로볼 선정 그리고 3번의 이제 세컨팀 올 프로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 6번의 프로볼 모두 2010년대에 예. 뽑혔던 선수고 2016 시즌을 앞두고 5년에 4,700만 불 정도의 계약으로 이제 애틀랜타에 와서 네. 맷 라이언에게 이제 공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조 토마스가 사실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10여 년간 뛰면서 결국 한 번도 플레이오프를 못 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알렉스 맥은 중간에 이제 애틀랜타로 이적을 하면서 이적 첫해 이제 슈퍼볼을 경험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선수는 또 인상적인 게 그 2016 시즌에 슈퍼볼을 가는 과정에서 그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 다리 부상을 입었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 슈퍼볼에 뛸 수 있을까 없을까 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좀 부상 투혼을 보이면서 그 슈퍼볼에서 이제 모든 스냅에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투혼을 보였던 맥 선수고 뭐 아쉬운 거는 이제 그때 우승을 못했다는 점이죠. 네. 뭐 어쨌든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그 경기를 지금도 조금씩 돌려보는데 그때 당시 이제 순간 승률이 이제 99.6%였나? 거기까지 이제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알렉스 맥 선수도 거의 리그 최하위였던 클리블랜드에 있다가 이적 첫 해에 그 슈퍼볼 우승을 하는 좀 드라마틱한 이제 반전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였는데 네. 다 잡았던 어떤 반지를 이제 놓치고 말았던 이 펠컨스였습니다. 뭐 어쨌든 알렉스 맥 선수가 이제 펠컨스로 이적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선수가 뭐 09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나이는 적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 기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키스 파운시 선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딱 2010년부터 뛰기 시작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 계속해서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는 데뷔 이후에 2013 시즌, 이 시즌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프로볼에 선정이 됐어요. 뭐 무려 8번의 프로볼, 그다음에 2번의 퍼스트팀 올프로니까 네. 뭐 이런 기록만 봐도 2010년대 뭐 최고의 센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고 네. 뭐 이 선수는 사실 2019 시즌에는 뭐 이전의 명성보다는 약간 부진한 모습이었고 또 좀 안 좋은 사건에 한번 연루가 됐었잖아요. 저희가 아마 사진도 좀 보내드릴 텐데 네. 그 소위 뚝배기 사건, 예. 네, 마일스 게럿과의 이제 난투극에 좀 연루가 되면서 2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과는 별개로 2010년대 뭐 최고의 센터였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찾아보니까 데뷔 첫 세 시즌에 이제 모두 프로볼에 선정된 센터가 파운시가 유일하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대단한 선수고, 뭐 스틸러스의 공격팀 캡틴을 뽑는데 이제 선수단 투표로 뽑잖아요, 보통. 그 투표 이제 2번이나 뽑힌 적도 있을 만큼 이 선수는 뭐 리더십도 굉장히 있는 선수고, 뭐 뚝배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팀 동료를 괴롭히는 건 이제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뭐 일종의 동료 의식 뭐 이런 걸 또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파운시는 뭐 폭력에 연루된 건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할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적인 외부의 시선에서는 뭐 같은 뭐 폭력 가해자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팀 내에서는 뭐 또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스틸러스라는 팀 자체가 2010년대 동안 이제 킬럽이라는 이름 하에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굉장히 좀 묵묵하게 활약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팀이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스틸 커튼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제 스틸러스의 수비진만큼이나 뭐 오라인 역시도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줘 왔고 최근 뭐 지난 이제 데케이드 동안 레비온 벨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는 좀 부진하긴 했지만 제임스 코너 이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데도 바로 이제 뭐 이런 센터 모키스 파운시 같은 좋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러닝백들이 꾸준하게 스틸러스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센터 알렉스 맥과 모키스 파운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러닝백 선수들이 남아 있는데요. 러닝백 선수들도 이제 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명단을 좀 살펴보면 이제 프랭크 고어, 마시언 린치, 르시언 맥코이 그리고 에이드리안 피터슨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먼저 이제 프랭크 고어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번 데케이드에서는 이제 나이너스, 콜츠, 마이애미, 빌스 이렇게 4팀에서 뛰었는데 명예전당행이 뭐 예약된 선수고요. 뭐 현 시점에 뭐 NFL의 황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러닝백 포지션이 이제 특히 수명이 짧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히트를 많이 당하고 이제 자신의 몸을 많이 희생해야 되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기록은 이제 통산 3위 15,347 러싱 야드로 아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뭐 러싱에서도 데케이드 동안 뭐 10,000야드에 가까운 러싱 야드 그리고 47개 러싱 터치다운도 기록을 했지만 이 선수가 이제 뭐 리시빙에서도 이제 뭐 244개 리셉션 그리고 2,065 리시빙 야드 그리고 11개 리시빙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할 만큼 러닝백 아니라 이제 뭐 리시버로서도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보여줬던 이제 소위 말하는 듀얼 스레트의 역할을 좀 해줬던 뭐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 뭐 15년 커리어 동안 그 가장 적게 출전한 시즌이 11경기일 정도로 네. 통째로 시즌 아웃을 당하거나 이런 부상이 없었던 선수예요. 그러면서 뭐 항상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프랭크 고어였는데 2019 시즌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제 버팔로로 이적을 해와서 네. 그 신인 선수였던 데빈 싱글터리와 이제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이제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그 싱글터리의 멘토로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9주차에 이제 버팔로와 워싱턴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워싱턴에 저희가 이따가 얘기할 에드리언 피터슨이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끝나고 고어와 피터슨이 이제 뭐 반갑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싱글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피터슨을 이렇게 툭툭 쳐요. 그러고 자기는 빠집니다. 그 피터슨한테 좀 싱글터리에게 좀 조언을 해달라. 그런 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조언을 해줄 뿐 아니라 피터슨도 이제 뭐 그에 준하는 레전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싱글터리를 그만큼 챙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정도로 뭐 필드 바깥에서도 좀 귀감이 되는 선수였고 네. 뭐 사실 2020 시즌에 아직 새로운 팀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은퇴 계획은 일단은 없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어가 뭐 어떤 팀을 찾아서 뭐 그 마지막 자신의 황혼기를 보내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였고 앞으로는 이제 뭐 에이스급 활약을 하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팀에서 꾸준하게 뭐 굳은 일,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제이슨 위튼처럼 좀 팀의 이제 멘토 같은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니까 네. 뭐 어떤 팀이라도 뭐 이 고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랭크 고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이제 비스트 모드 마시언 린치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뭐 여러 팀에서 뛰었는데 중간에 이제 2번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2019 시즌 막판에 시애틀에 이제 넘버 1, 2 러닝백이 다 시즌 아웃이 되면서 그렇죠. 뭐 급하게 이제 구원 투수로 왔었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좋은 얘기를 하는 자리에 뭐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2019 시즌 마지막은 굉장히 아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3경기에 67야드를 기록했습니다. 뭐 일단 뭐 스냅을 많이 받지 네. 못했죠 일단. 네. 뭐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는 그 비스트 모드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뭐 네. 2020 시즌에 어떻게 뭐 돌아올 수 있을지 뭐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입장이 나온 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돌아온 비스트 모드는 이제 비스트가 아니라 이제 왜 동물도 여러 가지 동물이 있잖아요. 뭐
기존에 뭐 호랑이 같은 맹수였다면 지금 약간 뭐 토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어쨌든 이 선수의 이제 프라임 타임에는 정말 뭐 다른 선수들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그런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이제 비스트 모드라고 이제 별명을 붙일 만큼 뭐 파워백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또 뭐 시그니처를 몇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스티프함이 또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그러고 이 선수가 스키티즈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터치다운을 했을 때 막 관중들이 스키티즈를 막 던져주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좀 인상적인데 네. 버팔로에서 사실 4라운드, 5라운드 픽과 교환이 돼서 이제 시애틀로 이적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2011 시즌부터 2014 시즌 이 4년이 이 마션 린치의 프라임 타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시즌 동안 모두 1200 러싱 야드 이상 그리고 두 자릿수 터치다운 이상을 모두 해줬어요. 예. 그러면서 2013 시즌에 우승을 했고 아까 저희 피트 캐롤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2014년 아쉬운 준우승이 있었는데 이 러닝백에 뽑힌 지금 4명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마션 린치를 제외한 나머지 3선수는 약간 이제 꾸준함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러닝백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수를 하면서 좋은 기록들을 냈던 선수고 이 마션 린치는 사실 이 3선수에 비하면 약간 좀 커리어에 굴곡도 있었고 좀 부상도 많았고 커리어도 좀 짧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유일하게 이 선수만 우승 반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네. 어찌됐든 이제 사실 반지가 2개일 수도 있었는데 네. 뭐 어쨌든 자신의 힘으로 마지막 터치다운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예. 그걸 못했던 마션 린치죠. 이제 좀 선수 개인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 이제 마션 린치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어떤 그 압도적인 그 퍼포먼스, 그 임팩트 이런 부분으로 이제 데케이드 팀에 선정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르시언 맥코이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뛰다가 버팔로 빌스로 왔고 지난 시즌 앞두고는 이제 방출이 되면서 이제 칩스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그게 선수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뭐 신의 한 수다. 이게 뭐 진짜 사람 역시 인생 쇠복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운도 굉장히 좀 따르면서 반지 하나를 얻게 됐던 그런 선수입니다. 이 르시언 맥코이 하면 사실 또 연관돼서 바로 나오는 인물이 앤디 리드 감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같이 또 생활을 했었고 이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2019 시즌에 이제 칩스로 이제 부름을 받았죠. 네. 네,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앞서서 마션 린치만 반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맥코이도 사실 반지를 얻기는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때 슈퍼볼에서 이제 거의 뛰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반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점은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인생은 쇠복이에요. 프로볼에 이제 6번에 선정이 된 선수고 퍼스트팀 올프로에도 이제 2번이 선정이 됐습니다. 뭐 현재 올타임 그 러싱 야드 순위에서도 22위에 이제 랭크가 될 만큼 뭐 그렇게 높은 숫자 순위라고는 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이게 NFL이라는 이제 리그가 100년 가까이 그리고 이제 그 컨퍼런스가 통합된 이후에도 지금 거의 반세기가 넘게 리그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22위에 이제 랭크가 되고 있는 그런 선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커리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선수의 전성기는 2013 시즌이었는데 네. 2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으면서 뭐 올 시즌 뭐 맥카프리가 2000 야드를 넘으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에 준하는 임팩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선수는 뭐 러싱도 잘하지만 리시빙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듀얼 스렛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었던 선수고 이 시즌에 리그 러싱 타이틀과 NFC 공격 선수상을 모두 수상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적 기록만 살펴봐도 이제 뭐 러싱 야드 자체가 10,000야드가 넘고요. 69개의 러싱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평균 야드가 4.6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평균 그 야드 퍼 어템트가 4.6이라는 얘기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인 거잖아요. 뭐 이 선수는 그렇게 꾸준하게 이제 네. 자신의 생산성을 유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2013 시즌에 그렇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전성기를 보냈는데 결국 2014 시즌이 끝나고 그 칩 켈리 감독이 이제 버팔로로 트레이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시즌에 필라델피아를 만났을 때 이 칩 켈리 감독과 뭐 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이 선수는 사실 그 필라델피아 그 구단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있는 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고향도 그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었고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이글스 팬으로 자라왔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버팔로로 트레이드된 게 이제 더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죠. 예. 그러면서 그 이 선수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 캔자스시티에서 슈퍼볼을 치르기 직전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예. 근데 아직 칩스 소속인데도 자신은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서 은퇴를 할 거다 이렇게 공공연히 이제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얘기할 정도로 진성 필리건이네요. 이글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력하고 FA가 됐기 때문에 예. 소속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글스와 계속 꾸준히 루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맥코이가 이제 이글스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커리어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르션 맥코이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장일수로 뽑힌 이제 에이드리안 피터슨입니다. 이 선수가 뭐 미네소타의 그 US 뱅크 스타디움을 지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선수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굉장한 커리어를 보내고 이제 뉴올리언스와 애리조나에서 이제 17시즌을 뛴 다음에 네, 18, 19 시즌에는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뛰고 있는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 선수의 별명이 이제 올데이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AD라고 이제 예전에 어떤 제가 이제 AP라고 하니까 네. AD라고 이제 정정을 해주셨었는데 AD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선수가 이제 현재 올타임 러싱야드 5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2010년대만 해도 이제 뭐 4번의 프로볼 선정이 됐고 2번의 퍼스트팀 올프로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뭐 10년간의 누적 성적이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적어요. 9,732야드, 뭐 터치다운 71, 뭐 이런 정도의 성적인데 사실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이 데케이드 동안 사실상 한 7시즌? 7시즌 반 정도만 뛰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를 뛰고도 이런 성적을 냈다는 게 더 대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르션 맥코이나 프랭크 고어와 비교해서는 이제 임팩트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추가 실려 있는 선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공격진 선수들에서 거의 다 살펴봤는데 그 스킬 플레이어로만 한정을 하면 이 에드리언 피터슨이 유일한 만장일치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리시버 타이트엔드 그렇게 좋은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만장일치는 이 선수만 받았을 정도로 뭐 대단한 선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선수의 전성기는 사실 2012 시즌입니다. 무려 2097 스크리미지 야드가 아니고요. 네. 러싱 야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시즌 러싱 야드 전체 2위 기록이에요. 1위가 이제 램스에서 뛰었던 에릭 디커슨의 2105야드니까 뭐 거의 10야드 차이도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대동소이한 스탯이죠. 그래서 예. 뭐 거의 역대 단일 시즌 1위를 기록했다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의 뭐 압도적인 기록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부분이냐면 최근 20년 사이에 MVP를 수상한 선수 중에 쿼터백이 아닌 선수가 딱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제 제가 라데니언 톰린슨 선수는 기억이 났는데 한 명이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잠깐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제 션 알렉산더 선수가 이제 있더라고요. 둘 다 이제 2000년대 팀에 이제 선정이 됐었던 선수인데 어쨌든 이 두 선수 다음에 이 에이드리언 피터슨 선수가 이 쿼터백이 아닌 다른 포지션에서 MVP를 차지한 최근 20년간 이 차지한 선수 중에 3명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2000야드 이상의 러싱을 보여줬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대 2000야드 이상 러싱을 했던 선수들이 총 7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뭐 에릭 디커슨, 베리 샌더스, 뭐 터렐 데이비스, 자말 루이스, 크리스 존슨, 뭐 에드리언 피터슨이 있고 이 기록을 역대 1호로 기록했던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유명한 오제이 심슨입니다. 이 선수가 그 2000야드 돌파한 선수 중에 제일 막줄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초이지만 이게 기록상으로 봤을 때 야드 숫자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죠. 2000야드 중에 꼴찌. 네. 근데 뭐 저도 이제 워낙 옛날 선수니까 잘 몰랐는데 이 선수도 이렇게 이제 대단한 기록을 냈던 스타고 이런 스타가 이제 어떤 살해 혐의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 이렇게 미국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여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무게추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네. 뭐 여전히 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죠. 예. 네.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제 뭐 변호사로 나섰던 것이 그때 당시 뭐 이지만 위원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뭐 킴 카다시안의 아버지 로버트 카다시안이 뭐 변호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기억이 나네요. 뭐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에이드리안 피터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한 시즌 2097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이제 뭐 러싱 야드 한 시즌 2위 기록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커리어 내내 긴 기간 동안 뛰면서 현재까지도 폼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상급에서는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러닝백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선수를 이제 오뚜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앞서서도 뭐 10년 동안 뭐 7시즌 정도의 커리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그 왜 그런 공백이 생겼는지 좀 찾아보니까 2011 시즌에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부상 거의 시즌 아웃이 됐는데 2012 시즌에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MVP 시즌을 바로 보냈고 네. 2014 시즌에는 그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제 혐의를 받으면서 징계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한 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고 그 시즌을 통째로 날렸는데 그렇죠. 2015 시즌에 다시 1480야드를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또 복귀를 했었고 네. 2016 시즌에도 또 무릎 부상에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17 시즌에도 그렇게 썩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18년에 워싱턴에 와서 다시 좀 부활을 했습니다. 1000야드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뭐 오뚜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간중간 이제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기간이 이 선수의 이제 에너지를 좀 채워주는 그런 쿨타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부상도 있었고 뭐 사생활 문제도 있었지만 네. 뭐 그런 시간들에 이제 조금 더 회복을 하면서 뭐 그 다음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지금 러닝백으로 뽑힌 이 4명의 선수들이 이제 모두 다 노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새 선수는 아직 새로운 둥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유일하게 에드리언 피더슨만이 현재 워싱턴 소속이라는 자기의 이제 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성적이 15경기 나와가지고 898야드 거의 이제 900야드 가까운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이 만 34세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이제 35살, 36살 이쯤 될 텐데 그 나이에 이 성적을 기록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러닝백 선수들이 이제 1000야드를 넘기면 와 진짜 잘했구나라는 이제 그런 지표가 되는데 이만큼의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실. 뭐 에드리언 피더슨의 그 올데이라는 별명도 네. 하루 종일 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만큼 뭐 오랫동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피더슨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또 만장일치로 선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제 4명의 노장이 뽑혔던 이 러닝백 4인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선수가 남았습니다. 이제 포지션이 플렉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조금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플렉스라는 단어가 플렉스 막 이런 이런 걸로 좀 사용이 많이 되니까 이제 좀 진짜 플렉스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좀 유틸리티 선수들을 이제 플렉스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이런데 리스트에 좀 집어넣고는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가 러닝백이지만 그러니까 플렉스에도 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데런 스프롤스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수 뭐 먼저 뭐 스위스 아미 나이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데이케이드 팀의 이제 멀티 포지션으로 뽑힌 역대 4번째 선수고요. NFL 역사상 유일하게 이제 30개 이상의 리시빙 터치다운 그리고 20개 이상의 러싱 터치다운 그리고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과 펀트 리턴 터치다운을 하나 이상씩 모두 기록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이 선수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스페셜 팀을 다룰 때도 뭐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네. 펀트 리터너로서 또 이제 이 올 디케이드 팀에 뽑힌 선수고 네. 이제 이 플렉스까지 이제 2가지 포지션에 뽑혔고 네. 뭐 커리어 통산 성적을 보면
뭐 러싱 야드가 3,500야드, 리시빙이 뭐 4,800야드 정도 되니까 뭐 이런 누적 기록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봐서는 크게 인상적인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리턴 쪽에서 좀 특화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통산 펀트 리턴 터치다운이 무려 7개. 그리고 맞아요. 야드로 보면 3,000야드에 가까우면서 이게 지금 현역 1위고요. 네. 킥 리턴도 2개의 터치다운, 그다음에 8,000야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역 1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 군데 좀 쓰임새가 있었던 선수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플렉스 포지션에서 여러 활약을 하면서 플렉스했던 선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뭐 정말 유틸리티로서 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그만큼의 하나의 스팟을 다른데 투자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팀에서는. 그렇죠. 뭐 네. 제한된 로스터 안에서 이 스프로스 같은 선수가 이제 2가지, 3가지 역할을 해주면 뭐 조금 이제 다른 포지션에 좀 더 팀은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선수고 뭐 이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 이제 우승을 한번 하기는 했어요. 17년 필라델피아에서. 그렇죠. 근데 이 선수도 제이슨 피터스와 마찬가지로 이 시즌에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네. 이 플레이오프 기간에 좀 함께하지 못했던 게 좀 오게 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2019년까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뛰었는데 네. 이 선수가 그 최근에 은퇴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 2020년대에는 이 스프로스의 모습을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어떤 선수가 뭐 이런 플렉스 포지션에서 2020년대 좋은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데런 스프로스까지 이렇게 이 2010년대 올 데케이드 팀, 이 감독 그리고 이제 공격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수비팀 그리고 스페셜 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는 이 선수들의 명단을 제가 살펴보면서 은퇴를 한 선수보다 은퇴를 하지 않은 현역 선수들이 더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선수들의 활약을 다음 데케이드에도 또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뭐 그런 점들은 이제 팬들에게 아마 즐거움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사실 그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이 좀 주요 팀의 뭐 선수 스타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사실 몇 번 있었어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뭐 따로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지 못해서 좀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 이 2010년대 데케이드 팀을 소개하면서 사실 여기 뽑힌 선수들이 대부분 팀의 이제 최고 핵심 선수들이잖아요. 간판이죠. 네네. 저희가 뭐 딱 체계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렇게 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좀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어느 정도 좀 답변이 되는 그런 기회였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010년대 올 데케이드 팀 감독 공격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 다음 주에 수비팀 스페셜 팀으로 돌아오겠습니다.